안녕하세요. 약초산행님이라고 그 유튜버로서 트럼프 쪽의 그 정보를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. 그런데 제가 링크에서 걸어드리겠지만 3월 14일이면 며칠 전이죠.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고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그 방문한 그런 사례다.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단은 놀라게 되죠.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, 무엇 때문에 갔을까,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정보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것은 왜 그러냐면 트럼프 생각에는 지금 최대의 적은 중국이다. 이게 확실하거든요. 그래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필요한 거죠.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고 특히 북한의 경우는 북한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김정은 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자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북한을 관광지로서 쉽게 돈벌이를 해주면 충분히 GDP 그런 것을 쉽게 끌어올릴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원산 갈마지구 이것을 개발을 해줘서 이것을 통해서 그 관광 자원화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쪽의 그 프로젝트예요. 이 프로젝트는 워낙 트럼프가 부동산 관련해서 아는 게 많고 또 특별히 그 카지노 사업가들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거 이제 원산 갈마지구를 개발하면 되겠다 이런 플랜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. 그리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미국에 왔다 간 사람도 있었잖아요. 왜 큰 그 카드를 들고 김영철 그분이 와서 그 사진 찍고 막 웃음 짓고 그러던 거 기억나시죠? 왜 그렇게 큰 카드 그 봉투를 들고 있을까? 그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쇼맨십도 굉장히 많은 그 트럼프의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어요. 어쨌든 그 원산 갈마지구를 지금 개발해 주려고 그러죠. 그런데 보통은 그 싱가포르 회담에도 그 사전에 트럼프 팀하고 김정은 팀이 만나든지 뭐 직접 만나든지 그래서 비밀 회동을 한다고 그럽니다. 근데 이 자료는 키미라는 분이 또 트럼프 쪽 정보를 많이 그 전달해 주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의 글입니다. 그래서 뭐 에어포스 원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. 근데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점은 그 딥스 중에 딥스가 CIA거든요. 근데 김정 가문을 괴롭힌 적이 있었나 봐요. 그런 그 나쁜 그 딥스 CIA를 모두 제거해 주었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를 너무 좋게 보고 은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친미 성향을 갑자기 갖게 된 거죠. 그리고 김정은도 핵은 개발된 상태에서 경제대국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하나의 카드로 제시를 한 거니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. 그런데 한국 정부의 엘리트층이 워낙 중국과 가깝고
또 그 딥스 세력인 빌 게이츠, 소로스랑 너무 가깝잖아요.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국의 문재인 정부랑 손을 잡을 그런 무슨 여력이 없는 거예요. 그런 손이 없잖아요, 지금. 그래서 한국 정부의 엘리트가 큰 문제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생각에는 미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미국에 무조건 예스를 하니까,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오히려 삼국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모두 키미님의 글이라고 그럽니다.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뿌리가 뭐 예수의 쪽, 카발 쪽, 뭐 이런 쪽과 가깝잖아요. 빌 게이츠랑 소로스라는 것이.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. 그래서 아마 북한을 움직여서 그렇게라도 삼국 동맹을 맺는 식으로 해서 대중국 전략을 세우는 게 낫겠다라고 플랜을 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어느 쪽으로 가든 한반도인 자체가 뭐 기껏해야 70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언어가 같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, 그리고 아시는지 몰라도 이 한반도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그런 경우가 전 세계에 굉장히 드물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한반도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. 서구 사회에서도. 어쨌든 한국 문재인 정부의 큰 실수는 뭐냐, 미국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 투표에 문재인 쪽에서 그 인볼브를 해가지고 그 부정선거에 크게 가담한 것이 이미 드러났잖아요. 뭐 코리안 에어도 나오고, 또 중국 쪽에서 그 프린트된 투표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잖아요. 뭐 어마무시한 수준이었죠.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카드죠. 문재인 정부가 말을 안 듣는다. 그럼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쉽게 그 트럼프 쪽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그렇고, 그런데 이제 워낙 친중 정부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문재인과 카발, 뭐 딥스 이런 쪽을 완전히 액선한 상태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북한을 더 신뢰하고 김여정이 왜 큰 소리 뻥뻥 치는지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트럼프는 그 각국의 그런 그 군사력을 스스로 키워라 이런 쪽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에서 그 보수세 쪽에서 오랫동안 그 원했던 핵무기를 그 설치해도 된다. 또 일본도 가져도 된다. 라고까지 생각을 전에 했었잖아요. 근데 아주 최근 뉴스인데 미국 보수당 하원 의원이 또다시 그런 걸 들고 나왔어요. 근데 사실은 한일 핵무장은 그 중국을 상대로 한 어떤 방어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왜 인도와 중국이 붙었을 때 그 육탄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잖아요. 그런 거를 보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. 즉 핵무기는 공격용이라기보다는 방어용이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막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겠죠. 공격을 하더라도. 또 다른 중요한 뉴스로는 탄자니아 대통령이 그동안 그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
반대쪽 의견을 냈는데 61살이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죠. 그런데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것을 뭐 병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.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. 뭐 심장병이 원래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. 그런데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이 대통령이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가 나왔는데 이런 죽음은 첫 번째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 있을 그런 죽음도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민주당 정부 하에서 있었던 일이다. 이런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제일 잘하는 게 뭐 민주당 정부가 아니었냐 이런 말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직접 하지는 않고 그 아논 그 회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보니까 한국도 굉장히 민주당 정부도 그 집권당이었을 때 이상하게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거나 뭐 타살스러운 자살이거나 너무 많이 나타났잖아요. 뭐 여차하면 죽음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큐아논의 얘기를 오히려 신뢰가 가더라고요. 맞아. 그렇게 죽음을 당하거나 타살스러운 자살이 있지라는 거죠. 근데 한편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. 트럼프가 이제 그 정부 집권에서 일단 물러나게 된 이후에 CNN의 시청률이 47%가 줄어들었어요. 거의 50%가 줄어든 거죠. 이것도 프라임 타임의 그 시청률입니다. 그래서 놀라운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.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도 이 부정선거를 너무 노출시켜서 받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하는 태를 보면 뭐냐면 그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하는 짓을 보면은 한심한 거죠. 그 국경 문제 특히 문제가 크고요. 또 중요한 것은 뭐냐? 그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부자 증세를 마구마구 이제 시키고 있어요.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점차 이런 식으로 쫓아가더라고요. 이게 어떤 세계화 세력이 하나의 그 기획된 것을 내면 그걸 쭈루루 쫓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바이든이 그 부자 증세 또 법인세 증세 이런 인상을 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세율이 인상된다는 것은 그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. 코땡땡 때문에 재정 적자 폭이 이제 커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세금을 걷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일종의 악순환이라고도 볼 수 있죠. 제가 오늘은 또 하나의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. 자,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만요. 안녕히 계세요.